제2장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 해당한 증빙이 있겠죠. 뭐 밥을 먹었으면 무슨 영수증이 있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거나 이걸 보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입력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이 메뉴 말고도 그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따로 입력하는 메뉴가 있고 그걸 뺀 나머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것들. 이렇게 입력한 자료는 자동으로 정리 분류 짓게 돼가지고 분계를 해놨으니까 분계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총계정 원장으로도 전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분계만 잘 하시면 분계장도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도 만들어지니까 보고 읽을 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따라 해보고 모든 기능을 다 알아들 필요는 없으니까 분계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따라하기를 보면서 기능을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우고 나머지 뒤에 가서 특수한 기능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날짜는 회사는 이제 최대리인데 4001번을 쓸 거예요. 1월 2일이고 용궁가든에서 본사 직원이 회식을 했고 식사대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자,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계를 하는 겁니다. 분계를 할 때는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거 지금 잘 안 돼도 괜찮겠죠? 어차피 이걸 다 배우러 갈 거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분계를 해보면 지금 이 분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배울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줄짜리고 돈이 나가죠. 이런 거를 출금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래. 한 줄짜리.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할 텐데 이제 일단 날짜를 치겠죠. 거래가 발생한 날짜 1월 2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 되고 그럼 여기를 안 쳐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를 빼면 들어가서 1월 2일 칠 수도 있고 3일 칠 수도 있고 계속 날을 바뀌면서 칠 수 있는 거고 이걸 바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2일만 계속 입력하는 거고 이런 기능 또는 전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1월부터 12월을 하면 1월 1일 할 수도 있고 1월 2일 할 수도 있고 달까지 2월 1일 할 수도 있고 달까지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그냥 보통은 1월 치고 날짜가 1월 2일이죠. 2일을 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현금이라는 걸 일단 봐야 돼. 자, 지금 2002년에 처음 작업을 하는 거죠. 이 현금 어디서 왔겠니? 누가 알려준 거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 회사의 현금이 450 있다고 알려준 거야. 예? 어디서 했겠어요? 여기다 한 거잖아. 전년도에 자산부채 자본 중에 현금이 450 있으니까 자, 그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니. 그래서 450 있다고 찍어주는 거예요. 자, 있으니까 돈을 씁니다. 지금 저 분계를 이 보시면 밑에 분계 유형이 1번이 출금전표, 2번이 입금전표, 3번, 4번이 차변대변이거든요. 이거 대체전표라고 해.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한 줄짜리고 돈이 나가는 것을 대변, 차변 할 필요 없이 1번을 눌러봐요. 그럼 출금이라고 찍혔죠. 그리고 계정 과목을 쓰는 거야. 이때 계정 과목은 내가 지금 1번 출금을 눌렀다는 얘기는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걸 써야 돼.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걸 출금 눌렀는데 여기가 현금이라고 쳤더니 안 찍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지금 네가 1번을 찍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현금인데 여기다가는 이쪽 걸 치라는 거잖아. 예? 근데 여기다 또 현금 하면 되겠니? 이게 무슨 거래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이게 무슨 거래가 아니잖아.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거 복리후생비라고 해. 이름 두 자리만 치시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이야.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알고 싶으면 F2키 뭐 이런 거 누르지 말고 그냥 이름 두 자리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여러 개 보이는데 우리 다 쓰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회계 2급에서는 800번만, 회계 1급에서는 500번과 800번을 선택적으로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800번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게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니? 그러면 이미 거래처에 등록을 했었을 거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할 때 걸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은 거래처에 이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여기가 이제 용궁가든인데 용궁가든에서 1년 동안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고 싶으면 관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관리하지 않아. 예?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용궁 가든이라고 써줄 수는 있겠죠. 거래처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적요.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했는데 이게 식사된지 무슨 다른 용도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구체적인 이름을 써줘요. 본사, 직원, 회식대. 근데 이게 너무 엄청 자주 생긴다? 그러면 이름 매번 치기 싫으니까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811번에다가 본사 직원 회식대 여기다가 만들든지 여기다 만들든지 해갖고 그냥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적요의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자주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친 거예요. 많이 쓸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번호만 찍어주면 돼. 응? 불필요하면 아예 안 써도 되고요. 자격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금액이 32만 원이야. 320 플러스 쳐줘요. 그러면 분계가 끝난 거야. 자, 컷을 여기다 내볼게요. 지금 책에 있는 답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한 줄짜리고 돈이 나가는 거래를 차변 3번, 대변 4번 누르지 말고 그냥 1번 눌러. 1번 누르는 순간 이게 찍힌 거야. 여기가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차변의 계정 과목을 써주고 금액을 치면 양쪽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금 전표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예전 같으면 이런 거죠. 예전엔 여기 전표라는 종이를 사가지고 여기 출금이라는 종이를 찾아요. 전표가 3개거든요. 입금이라는 전표를 찾거나 또는 이게 대체라는 전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방구에 가서 전표를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사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거래는 여기다가 복리 후생비라고만 쓰면 되는 거야. 금액은 32만 원. 그러면 돈 나간 거는 종이 자체가 돈이 나갔다는 거니까 얘는 왼쪽에 있는 이름을 말하는 거고 이 종이를 뜯었다는 얘기는 돈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도 있겠죠. 입금이야. 그럼 이 종이를 뜯어. 그래서 상대방 이름을 쓰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대쪽에 상대방 이름을 쓰는 거야. 한 줄짜리인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걸 뜯었다가 복리 후생비 쓰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인데 지금 이 종이를 컴퓨터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출력 형태는 1번 출금, 이런 입금 형태는 2번 입금을 쓰면 되는 거고 이 대체 전표는 왼쪽을 3번 차변, 오른쪽을 4번 대변 이렇게 해서 구현하면 출력을 해보면 대체 전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출금 전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실무적으로 빠르니까 하는 거지. 차대변 해도 돼.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32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돼요. 응?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냐 시간이. 삭제할게요. 모든 기능의 삭제는 F5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삭제한 것을 깨끗이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한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살아있거든요. 내가 실수로 삭제하면 복구하면 돼요. 데이터 복구하면 다시 살아나. 보기 싫으면 완전히 지우시면 돼. 논리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입금 전표를 따라 해볼게요. 날짜는 2월 5일이고 외상 매출한 상품 판매 대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 이걸 분계를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이렇게 한대요. 한 줄짜리고 돈이 들어왔지 않냐. 그러니까 입금 전표를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처음에 돈이 450 있었는데 32만 원을 썼으니까 돈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제 날짜를 달이 바뀌니까 여기를 2월 하고 5일 이렇게 쳐도 되고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가 1월부터 12월로 돼 있으면 여기를 2월 5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출금 전표가 아니라 입금이죠. 2번 눌러요. 그럼 지금 왼쪽에 현금이 찍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 걸 써야 되는 거야. 외상 매출금 선택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돈 받아내면 걸어서 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를 찾을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기능에서 거래처도 이름 2자리만 치면 돼요. 이렇게 계정 과목처럼.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만 거래처 찾을 때 이름 2자리가 안 돼.
예? F2키 눌러야 돼. 그리고 그거만 기억하시고 여기도 F2키 눌러서 광주 상사 이렇게 찾을 필요 없다니까. 그냥 이름 두 자리만 치면 된다고. 예? 광주. 그래서 있으면 찾아줘요. 없으면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요. 찾았죠? 조금만 더 단순화시키려는. 그리고 이 적요도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구나. 적고 싶으면 그냥 1번 찍으시면 되지. 시험에서는 안 찍어도 됩니다. 250. 다 끝났어요. 돈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얘는 한 줄짜리잖아. 한 줄짜리고 현금이 들어온 거래야. 그래서 내가 2번 입금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된 거지. 여기 현금은.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이름은 상대방을 쓰는 거야. 논리 이해하셨죠? 입금이나 출금을 누르면서 상대방을 입금, 출금, 현금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왼쪽도 현금, 오른쪽도 현금, 왼쪽도 현금, 오른쪽도 이렇게 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거래를 보고 입금 전표라고 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대체 전표네요. 자, 대체 전표 따라하게 볼게요. 날짜는 3월 15일이고요.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50만 원을 사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금을 현금 10만 원 줬고요. 자산의 감소. 이거 한 줄짜리면 바로 출금 전표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이런 걸 보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부채의 증가. 나중에 배워요. 자, 거래를 딱 보니까 출금 전표가 아니지.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쳐야 되잖아. 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 하나 하고 대변 1, 2번, 3번 이렇게 해도 되고 현금 했다가 외상, 상품 했다가 외상 했다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이제 대체 전표를 쓰는 거란 얘기예요. 날짜를 여기처럼 뭐 3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3월 며칠이냐 15일자 해서 차변 대변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보다가 상품을 사왔잖아. 그러면 3번 눌러요. 차변.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쳐요. 금액은 50만 원. 자, 그럼 여기 대차 차이라는 게 보이죠? 현금, 출금이나 입금은 양쪽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안 뜨는데 차변과 대변은 합계가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이 크면 일단 플러스로 보이는 겁니다. 대변이 크면 이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건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날짜를 동일한 날짜인데 날짜를 15 이렇게 계속 치지 말고 엔터키를 쭉 치면 다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고 여기서부터 틀리잖아. 그럼 대변 눌러야지. 대변 4번.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쳐요. 그러면 자동 계산 기능에 의해서 차대변 똑같은 금액이 찍혔어요. 근데 여기 40, 50이 아니잖아요. 10만 원만 쳐요. 그리고 엔터를 쭉 쳐. 복사를 받아. 여기 이제 대변은 맞는데 현금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방금 이 라인 한 번만 삭제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아까 차변이 50 큽니다. 근데 대변을 10만 원 썼으니까 이제 40 큽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대변을 이만큼을 더 채워야 대차 차이가 떨어진다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나머지를 우리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이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 원장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쳐줘요. 그리고 자동 계산 기능에 의해서 나머지가 찍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60이 이렇게 되면 대변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전표를 꺼버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습니다. 차액 있는 전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표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대차 차액 있는 전표가 있구나. 고치고 나가라.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끄면 종료 누르면 원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똑같은 화면처럼 보이지만 많으면 그 전표만. 이해되셨죠? 출발할 때부터 차대변이 틀린 전표를 입력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뭐 강제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다시 들어와서 고쳐야 돼. 이게 이제 대체 전표입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대체 전표로 해도 돼. 시험 보실 때. 이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 풀 때는 차변을 알겠으면 차변에 뭐, 그 다음에 대변에 4번이에요. 숫자로 넣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쪽부터 3번 차변 누르고 채우다가 4번 대변 누르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가장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출금, 입금이 나중에는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 전표 입력의 기능들이에요. 기능이 뭐 여기 있는 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응? 이 정도만 쓰시면 돼. 그래서 현금이 다시 또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이 메뉴를 뭐 하다가 보면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도 배우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생기면 분계만 잘하면 되는 거야. 차변의 뭐, 대변의 뭐. 그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계를 하면 분계장으로 옮겨져요. 그거는 나머지 기능을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분계장도 작성이 되고 원장도 작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나머지 기능들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게 여기 입력 방식. 입력 방식은 이렇게 변경을 눌러서 연 단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2월 1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연 단위 방식이고요. 그래서 월치고 일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월 단위로 3월, 4월, 5월 들어가서 5월 1일, 2일, 3일 그 일 단위로 할 수도 있겠죠. 5월 1일 치면 계속 5월 1일만 한꺼번에 쭉 다 입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키보드 엔터키를 치면 가장 중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복사가 돼요. 2000 그리고 좀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같은 유형의 거래의 계정 가공이 똑같다면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복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게 이 번호예요. 번호 전표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규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 지우고 5월 1일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5월 1일에 첫 번째 전표 5월 1일에 두 번째 전표 5월 1일에 세 번째 전표 이렇게 자동 부여되고 날짜가 바뀌면 엔터키 누르면 다 복사된다 그랬죠. 5월 2일에 첫 번째 전표 5월 2일에 두 번째 전표 이런 식으로 자동 부여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건드릴 필요가 없고 커서가 안 들어가죠. 근데 여기 기억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3일자에 대변에 상품을 팔았는데 뭐 100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하고 3일자에 외상이 다가 아니라 현금으로 뭐 조금 있었다 40만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전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고치면 자, 여기 대변이 100이고 차변이 60, 40인데 얘는 지금 번호가 다르니까 5월 3일자에 이 두 개가 한 전표고 얘가 한 전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차변만 있고 얘는 대차가 안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면 뭐 삭제하고 다시 해도 되는데 이거 그대로 강의를 전표를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번호를 1번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다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번호 수정이라는 버튼 눌러요. 여기 커서가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를 1번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럼 이게 한 전표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치면 계속 이 번호란에 커서가 불필요하게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번호를 수정했으면 다시 번호 수정을 눌러서 끄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이제 번호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특히 건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름 두 자리 있으면 찾고 이렇게 그런데 거래처를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도중에 즉 전표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등록해라 이렇게 나오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제시된 번호로 입력을 하고 이걸 끄고 다시 여기 와서 거래처를 쓰면 되는데 곧바로 그냥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기능이 이제 여기다 넣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산 이렇게 쳐볼게요. 부산하고 엔터 치면 없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 102번을 쓸 거냐? 지금 비어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번호를 준 거거든요. 이 회사가 거래처가 101번 광주와 201번 서울인데 이 사이에 비어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왜냐면 101번부터 97,000번까지니까 97,999번이니까 그래서 102번 쓸 거니? 아니다. 나는 뭐 301번 쓸 거다.
그리고 나머지 부산 상사라고 뭐 이름을 다 채운다든지,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을 쓸 건지 동시를 쓸 건지 3번 하고, 나머지 사업자 등록번호 하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면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즉 전표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름 치지 않고 그냥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요. 그 다음에 뭐 인천 상사. 있으면 찾아지는데 없으면 곧바로 거래처 등록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나는 401번으로 가겠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면 이 커서가 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내용물을 다 치게 돼 있고, 그냥 등록을 누르면 커서가 그냥 바로 건너뛰어요. 건너뛰었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밑에다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표 입력 도중에 거래처 입력하는 방식은 이름 쳐서 없으면 진행하거나,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고, 만약에 플러스 키를 누르는데 광주가 있어, 그럼 광주를 바로 찾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록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록된 것들은 잘못됐으면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은 커서 여기다 놓고 여기 삭제 버튼 또는 단축키 암기하시라 그랬잖아요. 모든 도움말은 F2예요. 도움말 모든 메뉴에서. 삭제는 F5야. 삭제. 삭제하고 싶으면 커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삭제해도 되고, F5키 눌러서 바로 삭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해서 다 깨끗하게 지워진 게 아니고요. 일단 삭제를 실수로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진짜 삭제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되고, 마치 윈도우의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깨끗이 비우고 싶다, 살리고 싶으면 데이터 복구, 깨끗이 지우고 싶으면 휴지통 비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 중에 데이터 정렬 방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참고의 데이터 정렬 방식,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보통은 전표를 날짜별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쭉 지났다가 5월 1일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출금 전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 다 복사가 된다 그랬죠. 금액을 빼고. 그리고 거래처를 건다는 거는 여기처럼 코드 번호에 숫자가 있는 게 거래처가 입력이 된 거예요. 얘처럼 이름만 있는 거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지 컴퓨터는 이게 거래처가 걸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기 싫은 것들은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우면 되고, 또는 복사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엔터 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복사되니까, 복사받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뛰면 복사가 안 돼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0,000원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껐다가 6월달 갔다가 다시 5월달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일자별로 정렬이 되죠. 순서대로 나갔다 오면 기본값이 일자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장 최근에 입력한 걸 보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정렬 방식을 입력 순으로 바꿔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순서대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 복구하는 것 설명드렸고, 이 대차 차액에 대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전표를 삽입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몰라도 되는데 잘 봐봐요. 여기에 내용물 중에 차변을 뭐 한 10만원 정도 보통 예금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전표 삽입을 누르면 이 전표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다시 취소하고 밑에 쪽에 놔야 되는구나. 자, 바로 요 전표의 위쪽으로 삽입이 되니까 이렇게 눌러서 날짜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뭐 한 1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50으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 전표가 되는 거죠. 전표와 전표 사이에 밑에다 놓으면 그 바로 윗칸을 이렇게 벌리는 기능. 이런 기능 뭐 안 써도 될 거니까. 잘못됐으면 뭐 삭제하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정도가 기능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흔히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것은 번호 수정하는 것과 정렬 방식 바꾸는 거, 정렬 방식을 입력순 또는 일자순으로 바꾸는 기능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는 F5키. 그리고 여기에 카드 사용 여부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쓰는 거고, 우리 학습용 프로그램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소득세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다루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예 커서가 들어가지 않게 막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전표는 모두 다 삭제를 할게요. 남아있는 거 있나 봅시다. 변경해서 딱 전표는 3개만 있으면 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요 전표 놔두고 삭제한 데이터 들어가서 다 휴지통을 비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기능들이었습니다. 제3장 전표 출력 메뉴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가 발생해서 전표를 입력했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출력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전표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날짜를 쭉 엔터 치고 지나가 보면 지금 붕괴했던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하고 인쇄 화면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출금 전표라고 했기 때문에 출금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냐? 선택을 안 해서 그러구나.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화면을 좀 볼게요. 인쇄. 첫 번째 문제는 출금 전표 선택했던 거, 두 번째는 입금 전표 선택했던 거, 세 번째는 대체 전표라고 했던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종전에는 이런 종이를 사다가 현금 전표, 아니, 현금 전표가 아니지. 출금 전표 사고, 입금 전표 사고, 대체 전표 사서 어떤 영수증을 이런 종이를 사서 여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영수증 붙이고 이렇게 보관했던 거를 이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고 영수증을 보고, 그리고 이걸 출력해서 이 뒤에다가 영수증을 붙이고, 뭐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계장 메뉴 볼게요. 분계를 여기서 했죠. 전표 출력해서 영수증 붙이고, 그 다음에 분계장에 가보면 날짜를 엔터를 쭉 치시면 이렇게 분계장이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 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출력해서 보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게 분계장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 이 메뉴에다가 분계만 열심히 잘 하시면, 틀리지 않게 하면 일단 출력을 해서 전표 출력을 해서 종이에다가 영수증 첨부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분계장 작성될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원장에도 다 전기가 돼요. 원장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보통 현금 계정에 원장 그려져 있고, 보통 예금도 뭐 거래가 없네. 얘는 여기 봤더니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원장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